네, 업종에 대해 심도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이슈는요, 바로 AI 버블론입니다. 샘 올트먼이 던진 AI 버블론을 두고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로봇 신경망을 공개를 했습니다. 뉴 브레인이라고 AI 모델을 지금 공개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보틱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서 엔비디아가 맡고 있는 것은 두뇌 부분이죠. 네. 이번에 지금까지 있었던 AI 모델은 예를 들면 걸어가는 것, 계단을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왼쪽으로 가는 것,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했다라면 이번에는 코스모스 리즌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좀 더 똑똑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부분을 도입을 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 문이 닫혀 있으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한 번을 하고 지금 고민 없이 명령이 주어진 대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델을 도입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엔비디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맡고 있는 두뇌로서의 어떠한 이 AI 모델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상황에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델을 도입을 했다는 건데 당연히 좀 의미 있는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기술력이 엔비디아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고요. 네.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먼 10년 뒤의 먹거리가 아니라 3, 4년 뒤부터 현실화될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재의 반도체만으로도 전 충분하게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것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것처럼 움직여주는 물리적인 기계적인 부분들도 진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자매지인 베론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 매출이 한 17억 달러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17억 달러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한 1%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이것이 약 10%인 75억 달러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미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올해 특히 또 3월 달에 GTC에서 엔비디아가 로봇 기술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것이 주가하고 상관관계를 같이 비례해서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년에 TSMC에서 토르라고 하는 즉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도 칩이 있어서 반도체 칩이 있어서 이 칩을 통해서 추론하면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칩이 나와서 이런 칩을 실험용으로도 전 세계에 많이 팔리기 시작한다라면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매출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로봇주가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서 굉장히 소외가 됐었는데 이러한 엔비디아의 기술력 도입 그리고 정부에서 경제 성장 전략에 휴머노이드가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매수세를 좀 강하게 받아갔었습니다. 로봇 분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었죠. 지난 정부에서도 정책은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뒤쳐져 있었던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정부가 집중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건 좀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2023년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전력을 다해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키우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외신에 보는 유니티리라든지 이러한 로봇들의 성장들, 로봇들이 막 마라톤을 하고 복싱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이강책이라 볼 수 있고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테슬라도 마저도 2025년에 원래는 5,000대를 생산하려는 것을 2026년대로 5,000대 생산을 연기한 상태고 이 5,000대는 여러분 프로토타입입니다.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요.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내년부터 조금씩 생산해서 이것을 판매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작동을 해보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서 한 2027년이나 2028년부터
구체적인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서 지금 뭐 정부에서 이런 정책 발표하니까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 이 분야의 발전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는 H20 부품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중국의 엔비디아 의존 줄이기 전략이 통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중국 매출 타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엔비디아의 H20이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한 13%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 13%가 빠지더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블랙웰과 후퍼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 13%를 다른 걸로 메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13% 차지했던 중국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국은 AI 칩에서의 어떤 독립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텐센트라든지 바이트댄스에다가 H20이 아니라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화웨이 칩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8월 13일 날 보도한 거에 따르면 여러분 아시는 딥시크가 요즘 소식이 잠잠하잖아요. 네. 딥시크가 원래 5월 달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R1에서 R2로 가려고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요청했지만 사실 강요했겠죠. 하웨이 칩으로 연습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엔비디아 칩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그렇다면 중국이 아직 궁극의 목표는 AI 칩에서의 독립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딥시크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젠스랑도 물론 미국 정부가 아직 승인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지만 블랙웰의 중국 버전인 B30A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승인이 난다라면 저는 H20보다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저는 구매할 거라 보고 있고 당분간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현명하게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그래도 현명하게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보면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수년째 이어져 온 우려이고 샘 올트먼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기술주의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샘 알트만이 네. 본인이 실수한 거죠. GPT-5 나오면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 스타라고 해서 네. 타 행성을 폭파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걸 가져가 사전에다가 엑스닷컴에다 올리면서 그랬는데 막상 여러분 GPT-5 해봤지만 저는 만족스럽게 진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인류의 운명이 바뀔 정도의 것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과대 광고를 하고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GPT-5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비판하니까 AI 버블론이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버블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은 무책임한 태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버블론은 계속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전후로 해서 발생했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컸기 때문에 근데 그때보다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지금 AI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버블이 터진다라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돈의 출처가 뭐냐. 왜냐하면 이제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 돈을 빌려줬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연쇄작용을 발생하는데요. 닷컴 버블 때보다 좋은 것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약 1조 4천억 달러를 직접 자기가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큰 위치는 없지만 지금 독특하게 지금 미국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모펀드에서 돈을 대출하고 있거든요. 즉 데이터 센터의 칩을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해서 사모펀드 민간 자본으로부터 지금 융자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잖아요. 근데 네. 이 민간 자본은 본인들이 이 돈을 본인들 돈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또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은행권의 투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기업 투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저 연쇄작용으로 만약에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네. 저 8천억 달러의 이 행방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은 있습니다만 저는 AI 버블은 끼어 있지만 버블은
버블은 터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버블이 터지면 인류 경제가 무너질 거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라 닷컴 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때인데 매출이 나지 않은 엄청난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매출이 나지 않은. 그런데 지금 AI는 돈을 분명하게 벌고 있고 다만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좀 떨어질 뿐인데요. 저는 내년부터 지금 오픈 AI의 챗GPT만 해도 8억 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올해 1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도 처음에는 검색 광고 안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사람을 모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광고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버블론은 조금 과잉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여러분 버블이 터진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쉽게 얘기해서 폭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모든 AI 관련주는 다 폭락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런 걱정까지는 저는 안 하셔도 좀 좋다라고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사실 너무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AI 버블이 껴일 수는 있지만 터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지금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AI 버블 논란을 제기한 샘 올트먼의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미국채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증시 위축이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샘 알트만이 저는 똑똑하고 대단히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지만 주식시장까지 고려해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즉 버블이 터지면 결국은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에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 채권의 매력이 커지면서 장기 채권으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주식시장이 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거는 보니까 AI 버블이 터져도 이 금리 때문이야라고 이제 변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아직까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여러분 작년에도 한번 연준이 페드가 금리를 인하했지만 장기 금리는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연준이 내린다라는 것은 보통 단기 금리를 즉 하루채 금리를 내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장기 금리로 떨어지게 될지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수요를 가져올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AI에 투자한다든지 자신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할부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소비 부분이 진작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번에 단기 금리 하락이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는 거고 만약에 그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주식시장은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에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고 일부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AI 버블론이 터진다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1, 2년 폭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최대 이벤트 중 하나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죠. 엔비디아 실적 뭐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이 실적 발표를 필두로 AI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이 형성이 되면서 발표 당일날 주가가 일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차지하는 S&P 500 전체에서 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번에도 예상하고 있는 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이번 분기 매출이 450억 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50%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명확하게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엔비디아가 매출을 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블랙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였나. 블랙엘이 워낙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블랙엘의 양산이 어느 정도 돼서 예를 들면 전체 후퍼 칩과 H100 칩과 비교를 했을 때 블랙엘이 20대 80이냐 30대 70이냐 만약에 이 비율이 30대 70, 40대 60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10대 90이다. 블랙엘이 대단히 적은 비율이었다라면은 조금은 실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지금 매출은 50% 성장할 거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평균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좀 디테일은 좀 볼 필요가 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뭐 또 한 번의 깜짝 실적을 낼 것이라고 월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블랙웰의 양산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